자, 이번 단어는 과학에서 일에 대한 일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과학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본다. 자, 이 일의 단위는 당연히 주울이고, 자, 이 주울은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공식을 뉴튼 미터로 바꿀 수가 있다. 자, 다시. 자,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일을 했다라고 보고, 일의 단위는 주울. 그리고 이 1주울은 1뉴턴 퍼 세크와 같고, 자, 또 이 뉴턴은 힘은 F는 MA잖아. 그걸로 또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M은 단위가 킬로그램, A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를 곱하게 되니까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을 바꿀 수도 있다. 단위도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물체를 수평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어. 자, 수평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 힘의 분력을 구해줘야 돼. 힘에 분해된 힘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이 fx는 이 f와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 그래서 이 fx는 f 코사인 세타라 볼 수 있고, 자, 이럴 때는 1 구하는 공식이 fs가 아니라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게 된다. 자, 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이 공식이라 볼 수가 있어. 그냥 단순히 fs가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1이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를 곱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요 각도가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라고 하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90보다 작으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1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세타가 90이야. 자, 힘이 90이고 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러면 세타가 90이야. 힘과 거리가 수직 관계야. 그러면 코사인 90은 0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한 일은 없다. 그러면 세타가 90보다 크고 18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한다면 코사인 90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래서 그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동 방향과 힘의 관계는 이 각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1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면 이 1은 벡터량이야, 스칼라량이야? 자, 이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데, 자, 1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존재를 분명히 해. 이 코사인 값 때문에 존재를 해. 그래서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1은 스칼라량이야. 자, 왜 스칼라량이냐?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에너지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자, 1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와 같은 거야. 자, 1과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라 1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 그러면 1이 플러스라는 건 뭐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도 스칼라량이야.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앞에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속도, 가속도와 다르게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이다. 매우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자, 수평 운동하고 이 수직 운동, 연직 운동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물체가 수평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이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자, 간 힘이 있고, 그리고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고,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어. 자, 수평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네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자, 이 네 가지 힘의 합력만큼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힘이 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W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자, 첫 번째 중력. 자, 이 중력은 이 수평 방향과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없지. 그러면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은 뭐였지?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야. 그거의 반작용은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지. 자, 수직항력도 무조건 이 접촉면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니까 얘도 힘과 거리가 수직관계야. 그래서 수직항력이 한 일도 없어.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체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쪽 방향으로 간 힘은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자,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래서 1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1의 합, 자, 요 1의 합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시킨다? 증가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연직 운동을 볼게. 자, 연직 운동은 항상 중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자,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중력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는 고1 때 배운 거잖아. 그래서 고1 때 배운 내용하고 연관을 지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자, 지금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이. 자, 그래서 FS는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자,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을 거리에 따라서 표현해주는 게 1이야. 그러면 충격량은 뭐냐? 자, 충격량은 똑같은 물체의 운동을 거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충격량이다. 그래서 FT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 그래서 M V-V0와 같다. 자, 대신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만, 자, 운동 에너지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과학에서의 일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이 과학에서 일이라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 F하고 이동 방향의 거리가, 각도가 세타가 될 때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이다. 자, F는 무조건 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이기 때문에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우리가 한 일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일의 단위는 뭐야? 줄인데, 이 줄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1뉴턴 미터로 바꿀 수가 있고, 이 뉴턴은 또 F는 MA잖아.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니까, 자,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단위를 또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 자, 그리고 한 일이 0이 되는 케이스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진짜 가한 힘이 0이든가, 아니면 아무리 힘을 가했어도 이동한 방향이 없었던가, 아니면 힘과 거리가 뭐일 때? 수직일 때. 자, 이 수직이 되면 코사인 90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이 그 물체에게, 이동한 물체에게 한 일은 없다. 자, 대표적으로,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중력이 한 일은 힘과 거리가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 중력이 한 일이 없다. 이 중력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물체에게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힘과 거리가 수직일 때 한 일이 없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1은 뭐하고 같다? 에너지 변화를 같다. 자, 그래서 1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벡터량이 아니라 뭐다? 스칼라량이 된다. 자, 스칼라량이 되는 이유가 1이 플러스라는 것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1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량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1은 에너지 변화를 갖기 때문에 자, 공식으로 바꿔서 쓴다면 자, FS는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과 같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올 공식이야. 자, 다시 1은 뭐야? FS.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빼서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빼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기서 반드시 익혀놓으면 돼. 자, 그 다음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해버리면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 자, 세 가지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이때 이 v는 속도가 아니라 뭐다? 속력이다. 왜?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원에서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속력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단위도 당연히 줄이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중력 mg 곱하기 h 높이. 그래서 mgh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 자, 기준면을 조심해야 되는데, 기준면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높으면 플러스. 그리고 특별히 기준면이란 말이 안 나오면 지표면이 기준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높으면 플러스인데 낮은 경우는 거의 없지. 그래서 보통 기준면이 설정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주면 되고, 지표면이 기준면이 되면 그냥 플러스 값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 자, 수직 높이만 따진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 G값은 또 마찬가지로 9.8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9.8mh 이렇게 배웠던 거야. 자, 세 번째 처음 배우는 내용. 요게 되게 헷갈려. 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뜻인데, 먼저 이 탄성력을 배우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이 탄성력은 요거야.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탄성이 있는 물체에게만 되돌아가는 힘이 바로 이 탄성력이 되는데, 용수철이라든지 고무줄, 이 경우에 우리가 탄성력을 따지게 된다. 자, 원래 여기가 봐봐, 이 용수철 이 물체를 달아놨을 때 이게 원래 용수철의 원래 길이야. 자, 용수철의 원래 길이일 때는 탄성력이 작용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얘를 요만큼 늘렸어. x만큼 늘렸어. 요만큼 늘리게 되면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돼. 자,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 반대로 요만큼 압축을 또 시켰어. 그러면 이 압축시킨 만큼 또 다시 어떻게 된다?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된다. 자, 늘렸을 때도 탄성력, 압축을 시켰을 때도 탄성력이야. 그래서 이 탄성력은 복원력이라 부를 수 있는데, 자, 복원력이라 부를 수 있는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 불러준다. 그러면 이 탄성력은 무조건 이 늘어난 길이, 자, 이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변형 길이, 자, 변형 길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해서, 자, 변형된 길이에 무조건
비례하게 된다는 거. 자, 변형된 길이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돌아가려는 힘이 커진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야? 되돌아가려는 의미. 그러니까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이렇게 압축시키면 또 되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상 늘어난 길이의 반대 방향이다. 늘어난 길이의 반대 방향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크기를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해주면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돼. 자, 그러면 이때 이 K값은 뭐냐? 자, K값은 우리가 탄성 개수라고 부르는 애인데, 자, 탄성 개수 또는 용수열 상수. 자, 단위가 자, 뉴튼 퍼 미터야. 아이, 거꾸로다. 자, 탄성 개수인데, 자, 탄성 개수는 단위가 뉴튼 퍼 미터. 자, 다시 말해서 1m를 늘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이게 바로 이 탄성 개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일종의 용수철마다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어디에서는 용수철 상수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용수철마다 달라지는 거고, 용수철마다 늘어나기 힘들면 힘들수록 이 탄성 개수는 커진다.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어차피 이 상수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그리고 갑자기 얘가 이렇게 틱 됐어. 갑자기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다가 틱 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탄성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어느 정도 늘리게 되면 되돌아갈 수 있지만 막 늘리면 되돌아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지점은 말하자면 탄성 한계. 자, 탄성 한계 이상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틱 하고 표현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이 비례관계 여기까지가 이 탄성력이 적용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때 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x분의 f, 다시 말해서 탄성 개수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비례관계야.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면적만큼. 자, 여기에서 자, 1과 거리에서 자, fs에서 요 면적이 1, 요 1이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거거든? 자, 마찬가지야. 자, fs에서 요 면적은 탄성력이 한 1이야. 그러면 탄성력이 한 1만큼 뭐가 작용한다?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fs. 이때 이 f는 탄성력을 의미하겠지. 자, 근데 탄성력은 kx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특히나 이 탄성 개수가 일정한 상황에는 이 탄성 에너지와 변형된 길이는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식은 적용할 때 조심한 게 뭐냐면은 이 x가 단위가 미터야. 자, 왜냐면 봐봐, 얘를 늘릴 때 우리가 몇 미터씩 늘리진 않을 거 아니야. 몇 센치, 10cm, 20cm 뭐 이렇게 늘릴 거 아니야. 근데 탄성 개수의 단위가 뉴턴 퍼 미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변형된 길이를 무조건 단위를 미터로 답해줘야 되기 때문에 10cm, 20cm 이렇게 주어지게 돼도 항상 미터로 바꿔서 대입하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안 그러면 답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 라는 첫 번째 케이스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거야. 자, 이 경우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 자, 자유낙하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자유낙하시는 정지 상태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 자, 정지 상태에서 이 물체를 낙하시키게 되면, 자, 최고점은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겠지. 자, 그게
각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으로 변할 것이고, 자, 그게 지면에 도달하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지면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다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서는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공식상, 자,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서의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양변에서 스몰 m이 사라지고 지면에서의 속력은 루트 2gh, 그 유명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요거를 다시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연학과 공식하고 등가속도 공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되는데, 자,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자, 1번 V는 V0 플러스 AT. 자,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다 외워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자연학과 공식으로 바꾼다면, 자, 자연학과 공식은 처음 속도가 0이야. 얘네 다 사라져.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거리는 높이 h야. 자, 그러면 1번 바꿔주면 어떻게 돼? V는 GT, 2번은 H는 2분의 1 GT제곱, 3번은 EGH는 V제곱. 자, 여기에서 EGH는 V제곱이야. 그럼 V는 뭐야? 루트 EGH. 이 공식 나온 거지? 자, 그 다음 2번 공식 T는 하고 바꾸면 루트 G분의 E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은 사실은 이 자연학과 공식하고 일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얘가 낙하를 했을 때 H 지점에서, 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했어. 그럼 그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이때 이 운동 에너지는 뭐가 변한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지 말고 뭐로 구하면 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mg 큰 h 마이너스 스몰 h.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mg h 해서 얘네들은 h 마이너스 h 대 스몰 h. 자, 이 높이의 비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가 된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또 하나.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 자, 얘는 에너지. 자, 얘는 뭐냐면은 h인데 얘는 낙하 높이. 자, 얘는 낙하 시간이야. x축이. 자, 그럼 봐봐. 얘가 낙하하는 가운데에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겠지. 자,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 높이, 낙하 시간에 따른. 자, 대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 낙하 시간에 따른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 감소는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아니라 이 h와 t는 무슨 관계야?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니까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얘가 감소하는 만큼 증가할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알고 있어야, 요 그래프는 중학교 때도 배운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로 응용이 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자,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배웠는데,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자, 요 더합값이 일정하다는 게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그 내용이었는데, 자, 이게 항상 일정하려면 마찰이 없는 조건이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저번 시간에 배웠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kx 제곱. 자, 이 공식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탄성력이 있고, 자, 변형된 길이가 있어. 그러면 이 변형된 길이와 이 탄성력은 비례 관계. 그리고 이때 이 기울기가 탄성 개수 K. 자, 이 탄성 개수는 뉴턴 퍼 미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변형된 길이 이 탄성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 요 면적, 삼각형 면적이 말하자면 탄성력에 의해서 받은 1.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되게 된다는 거. 탄성 에너지. 자, 그래서 이 탄성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1 fx고, 자, 탄성력 구하는 공식이 kx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탄성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자, 2분의 1 fx 또는 2분의 1 kx 제곱. 자,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이 x가 변형된 길인데, 자, 변형된 길이는 cm로 나온단 말이야. 자, 요소리 막 10cm, 20cm 늘어나지, 뭐 10m, 20m 늘어나진 않잖아. 근데 단위가, K의 단위가, 탄성계수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반드시 뭘로 바꿔서 대입한다? 미터로 바꿔서 대입을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자, 요거를 합방값이 어떻게 된다? 마찰이 없다면 일정한 조건이 된다. 자, 그래프를 볼게. 자, 이게 원래 길이야. 원래 길이. 자, 원래 길이일 때는 탄성력이 전혀 없어. 근데 얘를 잡아당겨. 자, 잡아당기면 변형된 길이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하게 돼?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돼. 자, 또는 얘를 압축시켜. 그러면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또 뭐가 작용한다?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탄성력은, 자, 탄성력은 양끝이 최대가 되는 거고, 자, 돌아가려는 힘이 최대가 되는 거고, 자, 이 가운데 지점은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양끝으로 갈수록 변형된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 탄성력을 구하는 공식 kx잖아. 자, 변형된 길이가 크기 때문에 양끝이 최대가 되고 가운데는 0이 된다. 자, 대신 얘가 되돌아가면서 이 가운데에서, 자, 요만큼 잡아당겨서 놓게 되면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자, 이 사이를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단진동 운동이라 불러주는데, 자, 다시 이 가운데 지점이 표명 지점이었어. 원래 길이. 근데 얘를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 이 지점에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x만큼 더 갔다가 그 사이를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단진동 운동이라 불러주는데, 이때 이 잡아당기는 길이가 바로 진폭이 되는 거고, 자, 잡아당긴 길이만큼, 자, 놨을 때 이 가운데 지점이 가장 속력이 크게 되겠지. 그래서, 자, 속력에 따라서 변하는 게 운동 에너지니까 가운데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양 끝은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이 탄성 에너지와, 자, 자, 운동 에너지를 합한값이 일정하다. 요게 역학적 에너지 합이 된다는 거.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 자, Y축이 에너지야. X축은 변형된 길이고. 자, 그러면, 자,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일정해. 그러면,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 에너지거든. 자, 이 처음 에너지가 뭘로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잡아 당겼다 놓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 에너지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탄성 에너지부터 따져줘야 돼. 자, 탄성 에너지는 자, 변형된 길이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니까 자, 이렇게 2차 곡선이 생기겠지. 자,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 그러면 이 탄성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자,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전환될 때는 처음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 처음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탄성 에너지가 자, 봐봐.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자, 탄성 에너지는 X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자, 요거. 자, 1번. 자, 2분의 1x 지점에 자,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자, 이런 예제를 낼 수가 있어. 자, 2분의 1x 지점. 자, x 지점에서 2분의 1x 지점. 자,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였잖아. 양끝이.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자, 봐봐. 2분의 1 x 지점은 탄성 에너지는 무조건 x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2분의 1 x 지점은 최대값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한 거야? 4분의 3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감소한 만큼, 4분의 3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2분의 1 x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는 3대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이거. 자, 그러면 이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은 어디냐고요? 자, 같아지려면 최대값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2분의 1이 되려면 탄성 에너지는 길이가 x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이 x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루트 값을 씌워서 루트 2분의 1x 지점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같아지는 지점은 루트 2분의 1 x 지점. 자, 여기서 봐봐. 자, 탄성 에너지도 x 제곱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도 v 제곱에 비례하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탄성 에너지, 처음 지점의 에너지가 바뀌는 에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하고, 자, 얘는 양쪽 끝에 이 탄성 에너지가 중심에서의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요거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을 익혀주고 이 문제 유형을 익혀주면 돼. 자, 요번에는 심화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 자, 아까는 탄성력이 옆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케이스야. 자,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항상 뭘 무시를 못한다? 중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이게 원래 길이거든? 자, 원래 길이는 여기가 탄성력이 0이야.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늘어난 길이에서 얘가 멈춰 있단 말이야. 자, 이 멈춰 있는 곳은 힘의 평형이 되는 곳이고, 힘의 평형이 된다는 것은 얘가 이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고, 이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해서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지. 자, 말하자면
다시 말해 이 무게 때문에 요만큼 늘어나 있다는 소리야. 그 상태에서 X만큼 더 잡아당겼어. 자, 물론 X 말고 다른 길로 잡아당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X만큼 잡아당겨. 자,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자, 여기가 진동 중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지점이 가장 속력이 크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거야. 그런데 얘는 이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거든? 그리고 이 지점이 원래 길이었으니까 여기가 탄성력이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 에너지는 또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심한 문제냐? 자, 당연히 탄성 에너지도 있지만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있고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뭐도 존재한다? 위치 에너지도 변해서 이 세 가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세 가지가 다 변하는 값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위치 에너지는 mgh. 자, 요게 일정한 상황이 되고, 자, 탄성 에너지는 x에 따라서 변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따라서 변하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지점, 평형 지점을 지금 설정을 했잖아. 자, 멈춰있는 이 지점 원래. 자,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기 때문에 얘는 mg가 kx,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러면 봐봐. 자, 이게 A 지점, 얘가 O 지점, 얘가 B 지점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잘 봐. 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자, A에서 O로 갈 때와 O에서 B로 갈 때. 자, A에서 O로 가게 되면 증가하는 에너지는 뭐고 감소하는 에너지는 뭐지? 그게 같아야 되니까. 자, A에서 O로 가면 이 변형된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증가한 탄성 에너지. 그리고 속력은 진동 중심이 가장 크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겠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근데 높이가 감소하니까 뭐가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얘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O에서 B로 갔을 경우 더 내려갔어. 그러면 증가한 것은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 왜냐? 속력이 여기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가한 탄성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게 된다는 거. 자, 다시 표현해 준다면, 자, 이게 탄성력이고 변형된 길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자, 이게 x 지점, 얘가 EX 지점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얘는 O, 얘는 B야. A에서 O로 갈 때는 탄성 에너지가 요만큼 증가해. 그런데 O에서 B로 갈 때는 탄성 에너지가 요만큼 증가하거든? 자, 다시 말해서 1대 3이란 말이야. 자,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러면 얘가 3이 됐으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가 같아질 수 있겠지? 그치? 이 지점이 원래 길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세 가지 에너지를 다 고려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